원의 방정식까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반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조금 많이 나간 데도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빨리 여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놔야 우리가 또 저기 본격적인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 여기는 원의 방정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플러스, 원의 방정식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난번 수업이랑 이어지는 건데, 선생님 자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야.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제 그 자취 방정식을 이제 원으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가,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 플러스, 식을 세우다. 원의 방정식이잖아, 제목이. 그래서, 식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세울 수 있게끔 식을 세우다. 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자고. 알았지? 근데 원의 방정식이 나와야 좀 어떻게든 뭐 이렇게 접근이 될 테니까. 자, 그 전에 원을 완전히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정식으로? 자취에 대한 방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처럼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자, 한번 봅니다. 원래 이제 한 정점으로부터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예 예를 들어 버릴게요. 자, 0,0이면 원점이 있죠? 그쵸? 이 원점으로부터, 이런 멘트를 한번 써볼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짜리 해볼까? 4짜리 해볼까? 4짜리? 4인. 거리가 4인. 점들은 되게 많아. 알겠니? 점들을 갖다 찍어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그치? 거리가 4면 되는 거니까 좀 연상 좀 해봐. 그런데 그런 4인 점의 자취 방정식을 물어보면, 자,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자취 방정식을 연습하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 자, 대충 원점을 한번 찍어볼게. 차크. 원점이 여기잖아, 여기. 근데 이제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짜리 점.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칠게. 이 거리가 4라고 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점을 예를 들어 P라고 한다면 이 P점은 되게 많겠지. 그치? 한 이쯤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이쯤에도 4짜리 0,4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자취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런 점들을 다 모아둬서 한번 쭉 이어보면 그래요. 쭉 아이고 그림 봐라. 쭉 이렇게 이런 점들을 되게 많으니까 한번 쭉 그렇게 이어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양이 나타날 건데 이러한 모양, 그 모양 자체를 자취라고 부른다고. 그 점의 자취. 대충 뭐 되는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 원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반지름 4짜리.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자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방정식이 나오려면은 선생님 이제 단계에 맞추어서 꼭 해주시길 바래. 봐봐. 이 모르는 점이 있다면은 그 모르는 점은 뭐 대충 뭐 P든 뭐든 간에 놔버리라고. 다만 X, Y로 놔버리라 그랬어. 왜냐면 A, B로 놓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식을 정리할 때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아예 모르는 점을 X, Y로 놔. 자, 이게 1단계. 어떤 자취를 접근하든 1단계는 좌표를 놔라, 점을 놔라,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자취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있어. 그냥 점이라면 의미 없잖아. 그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인데, 이게 무슨 조건을 만족하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돼야 한다? 그렇지. 4가 돼야 한다. 이런 게 조건인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는 조건에 대한 식을 세워라.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울까? 이 조건이 있으면. 됐지? 별거 없어. 그냥 0,0부터 지금 내가 세운 요 점까지의 거리가 거리 공식 알지? 거리 공식 뭐야? 자, 루트 x에서 0 빼자고. 그러면 x제곱이지 뭐. 그치? y에서 0 빼자고. 그럼 y제곱이지 뭐. 자, 이걸 더했을 때 거리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4라고 얘기 때문에 4라고 쓰는 것 뿐이야. 이해가지? 요 루트 때문에 좀 거시기 하다면 양변을 제곱 때리자고. 양변 제곱. 알겠지? 따라서 x의 제곱, y의 제곱, 이퀄리티 4의 제곱. 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식이 지금 문제를 만족하는 자취 방정식이 아닐까? 근데 그 자취 방정식을 가만히 그림상으로 보니 원이더라 이거야. 하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겠군요. 그쵸? 이건 원의 방정식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게 자취에서 출발했다고 공부를 하셔야 돼. 알았지? 그래야 자취에 대한 이해가 전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심이, 그지? 이 원의 중심이 정확하게 0,0이고 또한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잘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4죠. 그냥 이게 4의 제곱이었지만 실제 이르는 거리는 4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딱 나오는, 근데 중심이 원점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런 자취 방정식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아니 이런 것만 있겠어? 응? 그지? 자, 이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러면은 좀 다른 말로 뭐 2,3 해볼까요? 2,3으로부터 다음부터 한번 해보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로부터의 거리가 또 똑같이 한번 5로 해볼까? 그래. 거리가 5인 점들은 연락이 많을 거야. 그렇지. 그 점들을 모아둔 자취. 그 점의 자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구해본과 동시에 원이라는 게 이해 갈 거다 이 얘기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취 방정식의 시스템으로 점을 갖다가 먼저 놓자고. 모르니까 x, y로 놔. 됐지? 그 다음에 이르는 거리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조건을 한번 보자고. 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즉 이 점까지의 거리가 오면 되겠구나 하면서 만약에 식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게 세울 줄만 알면 돼. 됐어? 어렵지 않아. 그럼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니까 이번엔 이제 x-2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놈의 제곱 또한 y-3의 제곱. 천천히 올바르게 세우면 돼, 식을. 그래서 식을 세워다 주는 거야.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 거리는 5라고 했으니까 얘가 5가 되겠네. 어때? 괜찮지? 마찬가지로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 제곱 때리면, 요러한 식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이제 완전 제곱식이 지금 2개다. 그치? 완전 제곱식이 2개고, 게다가 이제 5의 제곱, 즉 25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오른쪽에를. 얘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도 역시, 쟤처럼 하나의 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원의 가장 중요한 원의 중심이라는 것이 0,0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아니, 아까 전에 2,3으로부터 그랬잖아. 그치? 결과적으로, 요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잠깐 보니까, 실제 2,3이 나오려면, 얘가 0으로 되는 값, 그 안에 있는 너가 0으로 되는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치?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은, 그럼 x가 2일 때고 y가 3일 때니까, 중심이 2,3이 되고, 어때? 괜찮아? 그 다음에 역시 반지름 값은, 이게 5의 제곱이면 5를 읽어주는 것이. 뭐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어려운 원이 닥쳐도 이렇게 식이 있다면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중심이 2,3 정도면 이 정도 되잖아. 자, 2,3 정도 딱 찍어주시고 중심이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5기 때문에 그죠? 좀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좀 길이가 좀 길게 한 이 정도 되잖아요. 됐어요? 이해가니? 왜냐면 여기 있는 반지름이 좀 5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 5. 여기도 5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원이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원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를 기본형,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의 중심이 아니죠. 그 중심이 2,3 같은 일반적인 점이 돼버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고? 표준형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 원점이 중심인 원을 약간 이동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봐봐. 이런 형태나 원이라는 것은 공부하실 때 중심 좌표와 반지름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식 세우는 것은. 왜냐면 이게 완전 제곱의 형태 2개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을 적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제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다. 알겠니?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게 자취로서 원의 방정식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표준형. 이걸 갖다가 이렇게 냅두면 되는 걸 갖다가 이걸 전개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 전개식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한번 전개해 볼게. 심심하니까. 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 전개하면 뭐 되냐? 응?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얘 뭐 정리한 게 뭐 25지 뭐 25. 뭐 어디야? 괜찮지? 근데 이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 25까지 싹 넘겨가지고 즉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세운 식이 있어. 그런 식도 좀 알아둬야 돼. 그런 식도.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어쨌든 x의 제곱은 있고 y의 제곱은 항상 이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리했다고 칠게. 그럼 먼 x와 그 다음에 먼 y 즉 자 x하고 y 앞에 숫자는 뭐 있다고 치자고. 정리하는 김에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 상수까지 이렇게 상수까지 a, b, c로 한번 표현해 볼게. 다 넘어왔으니까 여기가 0이야. 그러니까 0으로 맞춰가지고 싹 몰아버린 식.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의 방정식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돼. 그래 어디를 보면 되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 제곱식이 몇 개 있구나. 2개 있구나.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갖다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원의 식의 형태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좀 정확하게 중심이 원점일 때는 뭐 기본형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게 좀 멘트 좀 외워봐.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이렇게 표준형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치?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는 얘가 제일 좋지 뭐. 중심 바로 체크되고 반지름 딱 보이니까. 그치? 근데 이제 얘를 전개한 게 한 이렇게 좀 나오겠는데 여기도 한번 형태를 좀 정확하게 좀 봐주시고요. 이걸 이제 뭐라 부른다고? 일반형.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하여튼 자취방정식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이 결정되었구나. 완벽하게 이해를 해. 자취방정식의 형태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자, 정리.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첫 번째, 중심 기준으로 중심이 만약에 원점인 거. 됐지?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가볍게 x의 제곱도 나오고 y의 제곱도 있는데 걔네들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반지름을 모르게 되고 치면 r의 제곱.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을 R이라고 칠게요. 이제부터는.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 아닌 거야.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뭐 대충 A, B겠지 뭐.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되니 거꾸로 아까 전에 그 원리에 의해서 x-a의 제곱. 이거 보시면은 이제 중심이 뭐게 나와 있으면 걔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빼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리티 역시 r제곱. 자, 이런 거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고? 표준형. 이 순서대로 완전 기본형. 어렵지 않아. 얘는 표준형.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살짝 전개한 게 있다 그랬지. 전개식. 그럼 이제 그때는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봐봐. 전개했다고 치면 그렇잖아. 그 다음에 먼 a, x, 먼 b, y. 즉 x와 y 앞에 개수를 모른다고 치고 한번 잡아봐봐. 그 다음에 모든 상수를 넘겼다고 치면 상수까지. 그래서 이퀄을 0으로 정리한 식이 있더라 이거지. 그렇지? 그럼 얘를 갖다가 무슨 형? 일반형. 자, 일반적으로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까지. 약간 조심할 건 뭐냐면 이쪽에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x제곱하고 y제곱 있는 건 좋은데 여기 이제 반드시 숫자의 비율이 개수의 비율이 1대 1이어야 돼. 1대 1이 아니면 그래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고 y제곱 그리고 댕댕댕 이퀄로 0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이룬대 얘가. 그러면 반드시 요 네모 있지 요 네모. 요 네모는 반드시 얘랑 똑같은 값이어야 돼. 이렇게. 이해가니? 그리고 얘 2인데 또 마이너스이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1대1을 만족시켜야 돼. 그럴 때만이 그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면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는 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봐. 알았지? 이 정도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의 방정식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애들을 가르칠 때 이게 문장에서 원이 뜨든가 원의 그림이 뜨든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식을 세워야 되거든? 가장 중요한 건 식을 세우다. 그 식을 세운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식 자체가 결과적으로 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혼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원의
원의 방정식을 좀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좀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그냥 마음껏 세우길 바래.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된다 그랬어. 근데 이게 안 나와 있어도 맞단 말이야. 그럼 안 나와 있으면 적절하게 설정하고 놔버리면 되는 거야. 자, 이런 봐봐. 쉬운 거부터 해보자. 자, 만약에 중심이 나와 있어. 중심이 1,-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문장에 들어있더라 이거지. 중심이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반지름은 모르겠어. 이제 반지름은 모르겠네? 모르겠으면 나로 놔.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지름 모르겠다. 그럼 안으로 놓고, 그 다음에 대신에 뭐 어떤 걸 지나는 점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3을 지난데, 이렇게. 슝슝슝슝. 이런 건 이제 원래 어떤 식이든 간에 이런 건 좀 나중에 대입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대입하면 되지. 그러니까 쫄지 말고, 요 두 가지 사실만 있으면, 예? 요 두 개만 딱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식을 세우라고. 방정식을 세우다야. 오히려 그 핵심은. 알겠지? 그러니까 중심 나와 있지? 그럼 거꾸로 x-1을 제곱. 왜? 나중에 1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맞췄을 때, 여기 안에를 0으로 맞췄을 때 1이 나오게끔만 만들어주면 돼. 그럼 플러스 y 플러스 3이 되겠지? 거꾸로 마삼 나와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반지름 모르겠어. 모르면 r로 놔.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를 제곱으로 처리해주란 말이야. 알겠어? 어떤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의 제곱으로. 알았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건을 주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2면 2, 3이면 3을 대입하면서 나중에 R값은 구해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 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알았지? 지금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할 거야. 어떻게 식을 우리가 세우는 게 지금 빠를 것인가. 자, 이해가지? 자, 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까? 이거 봐봐.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봐봐. A점이 1,2야. 근데 B점은 뭐 6 하자. 예를 들어서. 근데 얘 두 점을 지나가는데 이 두 점이 너 지름 알지? 근데 지름 알 거야. 그지? 지름에 양끝점이래. 이게 이 두 점이. 양끝이 된대. 양끝점이 된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에 한 점 A. 또 여기도 한 점 B. 이게 있다 얘기야 이게. 지름이라면 쭉 이제 그었을 때 여기 가운데 완전 여기 가운데 이 원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지. 지름이니까 이게 갔어.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 보면 실제로 이 원의 중심은 뭐란 말이냐? 중심은 이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그쵸? A하고 B의 완전 가운데점 뭐라고 배우냐? 중점이라고 배워요. 이 문제에서는 중점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중심을 알고 싶으면. 그러면은 요 놈이랑 더해서 반 나눠봐. 얼마야? 4. 그 다음에 요 놈이랑 더해서 또 반 나눠봐. 어이구, 그래 4다. 좋다야. 4. 중심이 4,4네. 그지? 그럼 이제 우리 반지름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이라는 건 중심하고 반지름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식 세울 때. 그지? 그러면 중심이 있고. 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가만히 그림 보니까 여기가 지금 4,4라고 나왔으면은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그 거리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그럼 이제 그러면 4,4고 여기 1,2였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거리를 구해볼까?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배운 대로. 한번 구해볼게. 반지름. 그럼 이것도 딱 때려놓고 예를 들어서 4에서 1 빼면 얼마? 3이지. 3제곱 더하기 4에서 2 빼면 또 2네. 2제곱. 이게 9고 이게 4니까 루트 13 나온다. 야. 반지름 루트 1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식 세우는 거지 뭐. 막 세우는 거야 무조건. 원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식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럼 중심 나와 있지? 그럼 선생님이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 완전 제곱식을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보고 이퀄리티 반지름 나와 있지?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반지름의 제곱은 요 세 개 제곱하면 얼마야? 13? 13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면 접근할 수 있게끔. 어렵지 않아. 그치? 원리 그대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또 뭐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겠지. 자, 이번에는 중심을 안 줘. 그러니까 이번에 중심을 안 줄 때, 중심이 뭐야? Y는 X-1 위에 있어요. 중심을 준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위에 있대. 여기 위에. 됐어?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뭘까? 반지름은 대신 4라고 줬다 치자. 이렇게. 이해가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지나가는 점을 줘. 나중에 지나는 점이 그 원
이 다시 지나가는 점이 뭐 예를 들어 1,4라고 할까? 1,4를 지나요. 요건 이제 지나는 거니까 나중에 대입하면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얘기야. 근데 중심이 안 나와서 애들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대신에 중심이 모르면은 그냥 놔버려. 중심을 모르면은. 뭐 이렇게 A, B라고 놔버려. 상관없어. 무조건 놔버리는 거야. 아우,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 그럼 놔버렸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어쨌든 간에 놔버리면, 얘 반지름은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원의 방정식은 에라 모르겠다. 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냥 깔끔하게 세워, 일단. 그 다음에 반지름 4라 그랬냐? 그럼 4의 제곱, 4, 4, 16. 뭐 다 좋고. 이렇게. 세워보고, 중요한 건 이제 A하고 B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고. 나중에. 여기 보니까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 여기 보자. 처음에. 중심이 A, B로 놨는데. 야, 여기 위에 있단다,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 A, B 대입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는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B는 A-1을 만족하겠군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 이 원의 방정식 세워졌는데, 지나는 점이 1,4래. 그럼 여기다가 1, 여기다가 4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게. 1-A의 제곱. 그 다음에 4-B의 제곱. 이걸 이제 4가 16이었으니까 16이라고 쓸게. 그래.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1번하고 여기 2번 보니까는 A와 B에 대한 식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결과적인 연립방으로 풀란 얘기야, 연립방으로.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게 가냐, 지금? 연립방으로 풀어 제끼면 언젠가는 A 값하고 B 값이 나온다 이거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식 자체를 놓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알았죠? 이렇게 돼버려요. 또 이런 상황도 벌어지겠지. 자, 봐. 심지어 봐봐. 자, A점을 갖다가 뭐 1,1로 주고, 또 뭐 B점을 갖다가 뭐 3,8로 주고, 또 뭐 C점을 갖다가 뭐 줄까, 또 뭐 마이너스 2,3 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려 몇 점이야, 이게? 3점이죠? 이건 아예 머릿속에 세팅을 하는 게 좋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3점을 지나요. 누가? 원이. 원방이 3점을 지난대. 야,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세울까? 표준형으로 할까?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고민되시는데, 이럴 때만, 그래. 일반형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물론, 그래도 까다롭긴 하지만, 그나마 일반형으로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만, 3점 지나게 기억해 두시고. 왜냐면, 일반형 아까 여기 뭐였지? 그러니까 앞에 1로 맞춰. y제곱. 여기도 1로 맞추고. 여기만 이제 모른다고 쳐, 이렇게. by 플러스 c equal이 0. 이런 식으로. 일반형을 먼저 세워주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게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지금? 3개가 있다고 3개. 요것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요것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요것도 한번 집어넣어보면 실제 이제 그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 둘, 3개이지만 이 지나가는 점을 갖다 대입해버리면 식이 우리한테 몇 개 잡혀? 3개 잡혀. 그래서 이제 3개 식에 대한 연립방정식 중간고사 범위였지. 뭐 어쨌든 연립방으로 우리가 어쨌든 풀어갈 수가 있더라. A, B, C 값이 나오더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형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었을 때 걔네들의 중심 좌표라든가 그런 거 보기 위해서는 쟤를 갖다 살짝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살짝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X 따로 Y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A, B, C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3점 지날 때 이때가 좀 짜증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일반형이 나오면 이렇게 완전형 만들어 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죠. 왜? 표준형이 돼야 중심하고 그 반지름 좌표가 반지름이 딱 보이니까. 그렇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이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을. 자, 이게 일반적인 원의 얘기가 돼요. 이게 일반적인 원의 얘기인데, 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필대고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특수한 상황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면서 끝낼 건데, 그 부분들이 좀 잘 나오겠죠. 우리 시험의 입장에서는. 그쵸? 내신 시험에서는. 자, 약간 특수한 상황이 뭐냐.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 개념은 여기까지. 뭐냐면, 그쵸. X축이라든가 Y축에, 즉 축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제일 중요한 건 접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는 게, 자, 어떤 축에 접하는지 여러분들 문제에서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이해만 하면, 그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쵸? 예, 식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봐봐. 어렵지 않으니 X축에만 접하는 원을 한번 접해. 알겠지? 근데 X축으로 하나 그려봐, 이렇게 항상. 딱 그려보고. 접하는 원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괜찮아? 아니면 뭐 밑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즉,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이놈의 중심좌표의 설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랬지? 이놈의 중심을 잘 모르겠다. 얘 중심을 모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A, B로 놔. 무조건 이렇게 놔. 그러면 놔버리면 얘든. 알겠지? 얘든 중심을 놔버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설정이 여기까지 될 거라고요. 식이 y-b의 제곱. 여기까지는 나올 거라고, 분명히.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그치? 반지름의 제곱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 그림을 잘 가만히 보면요. 자, X축에 접하니까. 접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기는, 많이 해봐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접한 상태에서 이게 수선 내리기. 자,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결국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라고. 이 길이가.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제 이 점이, 만약에 2,3이라면은, 되니? 이놈의 여기 높이라는 게, 결국 이 높이라는 게 반지름이 될 텐데, 그 높이의 결정이 누구니? 2야, 3이야? 그치? Y좌표 3 아니야? 마찬가지야. 이놈이 만약에, 마이너스 1,3이라면은, 괜찮아? 결국 이 높이라는 게, 그리고 이 길이를 결정하는 게 누구야? Y좌표 마3이거든. 여기서 마3, 여기는 3. 되니? 근데 우리는 이제 길이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살짝 절대치를 쳐서, 절대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절대치가. 반지름을 결정하는 좌표가 여기서는 Y좌표겠구나만 이해하시면, 여기도 3이잖아. 여기도 3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치라는 데 갖다 보시려고 해. 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중심좌표 중에서 이때 X축에 접할 때에는 요 Y좌표에 대한 제곱을 딱 써주면 전혀 지장이 없겠다.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니?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느끼는 거라고, 그냥. 어차피 저 높이라는 것은 Y좌표인데, Y좌표가, 자, 이 반지름의 어떤 크기를 결정하겠다. 그럼 나중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3을 제곱해도 3제곱이고, 3을 제곱해도 3제곱이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Y좌표를 한번 설정해준다. Y좌표를 데리고 와서 반지름을 설정해준다. 어때, 괜찮아? 그놈의 제곱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전 지장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두 번째로, Y축에 접할 때도, 이게 약간 이제 이거 헷갈리지만 않는데, 이게 Y축이잖아? 그럼 이제 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서 저기 접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놈의 중심과 요놈의 중심을 그냥 아무렇게 놔버리면 되는 거야. 일단 놔버려. 앞말에 문제 설명이 없으면 그냥 A, B라고 놔버려. 중심을. 근데 이 중심을 이렇게 놨을 때, 그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어떤 문제든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버리고요. Y-B의 제곱.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지나가는 점이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거 하나 대입하시면 이 문제 구성은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놔버린다는 게 중요한 거야. 다만 여기도 이제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없지. 가만히 보면 얘는 이 접하는 선까지 이게 수선을 내려보면 한 이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 접하는 선까지 수선을 내려보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될 건데 실제 이 길이가 또는 이 길이가 반지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2,4라고 한다면 되니? 얘의 이 중심의 높이야 이 상관이 없어. 이 길이라는 건 실제로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그 정도를 우리가 알면 되거든? 근데 그건 얘가 결정하잖아. 2라는 게 결정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점의 중심 좌표를 예를 들어서 또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2라고 한다면 이게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그 왼쪽에 있는 좌표를 이제 여기 X좌표 걔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리, 오른쪽으로 가는 거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실제 여기는 X좌표 여기는 X좌표 반지름과 연결성이 있겠다 정도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요 길이가 2든 요 길이가 마3이든 좌표가 마3이든 여기가 2든 그놈을 갖다가 제곱할 거니까 결국 중심 좌표 중에서 Y축에 접할 땐
x좌표를 살짝 쿵게 제곱하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야. 뭐 아까 외우라는 것도 그 사람들도 계시지만 외울 것 없이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설정이 되면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것들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 그럼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어? 뭐야 이게? 괜찮아? 오케이? 잘 봐봐. 점 봐봐. 점 4,8을 지나며 되니? 이거 지나면 나중에 대입하면 되겠지. 이해가지? 4,8을 갖다가 지나며 됐어? 이건 이제 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축에 접하고 있어요. 접해요. 되니? 이런 멘트. 근데 반지름이 3인데요? 야, 이렇게 나오면 되니?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 연상해야지. 아, 그래. 여기 Y축이 있다. Y축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X축까지 그려볼까? 이번에 이렇게 이게 가냐? 그런데 점 4,8 정도를 지나가야 돼. 그게 원래 이 정도 있는 점이거든? 그러니까 접한다면 그래. 어쨌든 이렇게 접했다고 쳐버리자. 뭔 말인지 알겠냐? 한 오른쪽 집. 그냥 여기는 좌표를 모르잖아 지금. 모르는데 지금 이제 뭐 일반적이면 뭐 A, B를 놓을 것 같은데 잘 봐. 살짝 보니까 반지름이 그러니까 그림 그리란 얘기야 이렇게. 반지름이 3이야. 그 여기 원래 이까지 거리가 반지름이거든. 이게 3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당연히 Y 좌표 높이는 이 높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중심을 설정할 때 지금 보니까 야 3, 왜냐면 이 거리가 3이잖아. 이 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리가.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겠으니까 뭐 대충 비로 넣어도 상관없겠지.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림 잠깐 보는 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 보시면 그러니까 중심 좌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니 지금? 아니 반지름이 3인데 대충 얘가 오른쪽에 있을 것 같거든. 여기에서 눈치껏 이게 4,8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그 일사분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설정해 주시면 x 빼기 3의 제곱 또한 y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 3이라 그랬거든. 그럼 3의 제곱. 결과적으로 이것도 중심 좌표 x 좌표 데리고 와가지고 살짝 제곱 때린 거라고. 이해 가니? 이런 식으로. 근데 b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지나가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기를 바란다 얘기야. 야, 이게 가니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그런 상태가 들어갔을 때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마지막 한번 가봐. 뭐니 해도 이거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냐면 이상했겠지만 아니 X축과 아니면 Y축에 이게 어떻게 하거든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겠죠. 그림상으로 좀 확인해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종류별로 몇 종류가 있냐면 아니 단순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오히려 그 1번 2번보다도 일단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이건 이제 몇 사분면에서 얘들아 1사분면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건 몇 사분면에서. 그렇지. 2사분면에서.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그릴까? 여기도 가능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이고, 똑같이는 안 그릴게. 뭐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그 다음에 4사분면. 얘 종류별로 보면 그냥 4종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의 중심에 대한 설정인데 봐봐. 만약에 1사분면의 중심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다고 치고 먼저 수선을 내려볼게. 이렇게. 이게 항상 이 길이랑 이 길 같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1사분면에 있는 동시 접하는 원을 만들어라. 야, 이때 중심을 A, A로 놓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냐? A, B보다는 어차피 똑같은 게 거리가. 그치?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단 말이야. 이렇게 항상. 맞아. 마찬가지로 3, 4분면으로 가볼게. 여기다 이제 중심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치면 샥. 얘네 두 개가 지금 하나의 짝꿍이야. 그러니까 거리는 똑같거든. 거리는 똑같은데 이제 좌표상으로 보면 지금 X좌표하고 Y좌표가 음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를 마이너스 A로 잡는 게 좋겠지. 이럴 때. 무슨 말인지 알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를 갖다가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신 후. 그 다음에 여기도 반대적으로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씩 쭉 내리면 거리는 같은데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중심을 a라고 주는 게 좋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로.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시식.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거리는 같은데, 이 거리는 같은데, 좌표상으로 보면은, 자,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음수. 괜찮아? 여기 지금 시리즈, 여기 지금 시리즈인데, 짝꿍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얘네들의 위치가 결정되면, 이렇게 위치가 결정되면, 중심을 a 라인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가니? 게다가, 이거는 모두 다 얘나 모두 다 반지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얘 똑같은 상태니까 그치? 반지름? 그래 반지름? A의 무슨 치? 절대값. 그리고 이제 보시면 돼. 뭐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값 칠게. 그래. 그럼 만약에 여기 일사분면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 그럼 선생님 x-a의 제곱 그 다음 y-a의 제곱 그 다음 무조건 a 라인으로 a의 제곱 이렇게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이해가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식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보면 봐봐. 결과적으로 요 왼쪽 대각선이라고 할까? 이 대각선 라인은 자 y좌표, x좌표의 부호가 똑같은 라인이에요. 괜찮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라인은 이 모든 중심에 동시에 접할 때 중심의 좌표가 y x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왜? 얘랑은 항상 부호가 똑같잖아, 좌표들이. 그치? 1이면 1, 마3이면 마3.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상태를 먼저 알아두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 라인은 이렇게 지나가는 선, 즉 y 마이너스 x. 이거 완전히 반가른 직선이야. 그치? 여기 위에 중심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야. 무조건. 이해가지? 따라서 얘들의 위치만 결정되면은 되게 쉽게 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얘들의 위치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약간의 문제를 보면은 힌트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힌트를 어디에서 찾는지 봐봐. 힌트가 어렵지 않아.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6을 이것을 지나면서 이렇게 힌트를 준다고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x축 당연히 그 다음에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이런 멘트가 주죠. 그러면 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건 네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요 말 때문에 마이너스 2,6이라는 건 몇 사분면의 점이니? 2사분면의 점이란 말이야? 그럼 그 점을 갖다가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동시에 접하는 얘기니까 얘가 동시에 접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건 2사분면에 있겠구나. 누가? 내가 원하는 원도 또한 이 점도 2사분면의 점이구나. 하면 그 2사분면에 있는 그 원을 갖다 한번 이렇게 연상하신 후 중심을 딱 잡아주면 돼. 그 중심 좌표를 어떻게 잡는다고 이때는? 마이너스 a, a 이렇게. 외울 건 아니고 당연히 그 그림 보면서 그냥 그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서 그럼 바로 식이 나와진다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a니까 이건 플러스 a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y-a가 되겠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무조건 이런 상태에서는 a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6을 지나요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6 이렇게 한번 대입해가지고 풀어주면 당연히 a 값들이 결정된다 이 말이야. 당연히.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던 라인에서는 전혀 좀 지장이 없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얘기야. 알았지? 자, 일단 개념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적용하는 문제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되겠지? 자, 수고하셨습니다.